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으로 갑니다. 장대진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중은 지난번 방송하고 변화 없습니까? 예, 그대로 50%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50%. 예. 일단 뭐 우리나라의 지금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유액 증시가 일단 급락했다는 게 그 수급 불안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이제 1조를 넘게 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4천억을 넘게 파는데 요 수급 불안이 원인이 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의견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현재 주가 지수가 2020에서 그리고 1924의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50% 비중은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어떤 박스권 매매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시 지금 1920 근처에서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그 밑으로 가면은 또 비중을 좀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든지 중국 임금 상승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1920과 2020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해 주시는 거고, 어느 정도 혹시나 2020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나 1920포인트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지되 일단은 박스권 매매가 가장 유리하다. 예, 맞습니다. 외국인은 마치 이제 오늘도 만기일처럼 많이 팔고 나가는데요. 예. 글쎄요, 이 외국인이 어디까지 팔지, 물론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외국인이 어디까지 팔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떻게 좀 전망이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2월 달 동안에 3조 7천억 정도를 갖다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요. 네. 그 중간에 자금 자체가 유럽계 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이 많은 이유는 자체는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 신용등급 하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가 급하니까는 매도를 갖다가 빨리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되고, 2월 초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2월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통계를 내보니까는 유럽계였고 미국계는 샀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유럽의 그 국채 만기와 관련해가지고 좀 매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그 통계가 나올 건데 3월 이후에 이제 그게 자금이 진짜 유럽계 자금만이었냐 아니면 미국계 자금만이었냐는, 미국계 자금도 끼어있냐는 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 지나봐야지 이 자금들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뭐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좀 매도는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큰 변화만 없다고 하면은 지금 그 1920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로 박스권 전략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의 시장 상황이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있고, 또 그것이 자산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뭐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어 있는 인플레를 만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이게 과연 좀 해지가 가능할까? 물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때는 어떤 업종이 이건 좀 다 약세를 보이는데, 그나마 가장 선방할 걸로 보이는 업종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예. 사실 요번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다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뭐 그때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생선 가격까지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시세인데, 지금 내수업종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수업종이라고 하면은 식료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의약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까지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뭐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업종이 이 업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먹고 그 아플 때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CJ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동아제약, 노십자 등 이런 그 음식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쪽으로 해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래도 순환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단기 반등이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망 종목 혹시 그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작은 종목인데요. 네. 삼양식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삼양식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낵하고 라면을 갖다가 제조하는 그 제조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삼양라면이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방어
방어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호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양식품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 수혜주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가 평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평창이 그 만약에 평창올림픽 유치가 될 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반응을 하는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가격 자체는 뭐 21,000원 부근에서 좀 뭐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뭐 고점 돌파한 수준에서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잡아봤는데요.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하던 시점이 지난 2월의 고점 18,500원 선이었는데요. 18,500원 선을 갖다가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선이 분기에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주가 자체는 어떤 평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괜찮습니까? 예,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좀 그 이야기 드리면요.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그 시총이 한 1,3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9년도에도 2009년도 실적 같은 경우가 188억 정도가 이제 이익이 났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116억에 한 85억 정도가 이익이 났었는데요. 물론 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올렸던 가격들은 다시 좀 안 내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시에는 이제 그 이익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주목하는 건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양식품이 그 2009년 영업이익이 239억이었는데 작년에 116억밖에 안 나왔고, 순이익은 188억이었는데 작년에 85억밖에 안 나와서 좀 이 부분 여쭤봤던 건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그 앞으로의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지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